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산문을 연 지 1216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중들은 계산대제를 통해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이어받아 승풍진작에 더욱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기획보도 조계종 새 집행부에 바란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승려복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부산 지역의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명대사의 열반 408주기를 맞아 추모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전국의 산사에서 가을 축제가 본격 시작돼 고단한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걸그룹 써니힐의 금비라 씨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산문을 연 지 1216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중들은 계산대제를 통해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이어받아 승풍진작에 더욱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서기 802년 순흥 스님과 그의 제자 이정 스님이 창건한 법보종찰 경남 합천 해인사. 이후 현재까지 화엄정의 근본 도량이자 고려 팔만대장경을 모신 사찰로 국민들의 정신적 귀처가 되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그제 경내 대적광전에서 계산조 스님의 진영을 모시고 계산 1216주년을 기념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인사 방장 옹각 스님과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참석 대중들은 순흥 이정 스님의 창건 정신을 되새겨 승풍진작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계산조 스님들은 물론 지금의 해인사를 잇게 한 역대 중창조 스님들의 위패도 함께 모셔 뜻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양대 조사이신 순흥 이정 스님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내년부터는 중창한 스님들도 위패에도 모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행사에 좋은 도약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수행처로 삼을 수 있는. 계산 달해제에 이어 대중들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을 모셔놓은 조사전으로 이동해 참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지로 인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해인사.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오늘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조계종의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스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승려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조계종 새 집행부에 바란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승려 복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60세 이상 스님들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불교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계종의 경우도 노 스님들의 대부분이 건강 문제 등으로 노후를 걱정하고 있고 생활비의 상당수를 보건 의료비에 지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계종은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한 이후 입원 진료비 등 각종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승려 복지 혜택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종단의 구족계를 수지한 세납 50세 이상의 스님이면 동국대 의료원 산하병원에서 무료로 정밀 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이 된 원행 스님도 승려 노후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종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조계종 12,000여 명의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100% 전액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국민연금 36,000원과 의료보험의 경우 2만 원 한도 내에서 약 1,500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승가 소속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노 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복지관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님과 불자들은 여전히 종단이 스님 개개인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가에서 입적까지 스님들의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님들에 대한 의료비와 연금보험 지원 외에 보다 근본적인 노후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 쪽에서 수도하고 말이지 정진하고 포교하다가 늙어 병들어서 그저 이렇게 지금 고통하는 스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스님들을 위한 무슨 복지시설, 양보시설 하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행 스님이 이끄는 조계종의 새 집행부가 승려 복지를 통해 스님들의 노후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종단이 확보하고 있는 승려 노후복지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결국 노 스님들의 수행 생활과 주거 안정 복지 혜택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세부 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불교 포교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 사옥 건립 불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백산건설 여운 대표는 그제 BBS에 사옥 건립 기금을 전달하고 땅 한 평 사기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영도 영화사 신도이기도 한 여운 대표는 하루빨리 불교방송 사옥이 건립돼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또 불교방송 후원 조직인 만공회에도 이미 가입했다고 밝히고 불교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방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명대사의 열반 408주기를 맞아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계는 스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살행을 본받아 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구국 성사이자 호국불교의 상징 사명대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전쟁 직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백성을 구한 일화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불교계가 사명대사 열반 408주기를 맞아 금정총림범어사에서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명대사의 애국 애민 정신을 소개하고 육법공양과 헌화, 삼귀 등이 이어졌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오늘날 평화와 번영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선조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대 같은 의지로서 뜻을 모으셔서 모든 성경 그리고 호국 영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와 전쟁을 누리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들 역시 사명대사의 업적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사명대사님께 합장의 예를 올리며 나라 번영과 건강한 밝은 사회가 되도록 모두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백성 3,000명을 구한 뒤 처음 밟은 고국의 땅인 부산. 부산불교계는 지혜와 용기에 횃불인 사명대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정신을 기리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교내 법당 정각원에서 호국대성 사명대사 동국달해제를 거행했습니다. 달해제는 법고와 명종, 삼기을의 반야심경에 이어 행장소개와 봉행사,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의 추모법어, 종사영반, 헌양, 헌다,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학교 부근 장충공원의 사명대사 성상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가 내리면서 장소가 정각원 법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명대사 성상은 지난 1968년 5월 당시 불교신문 사장이었던 이한상 거사가 600만 원을 기부해 제작이 이뤄졌고
동상 제막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부부와 국회의장, 조계종 종정 고암 스님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축제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산사에서는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고단한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불교계의 가을 문화 축제와 음악회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을 정취 가득한 산사가 다채로운 축제로 물들고 있습니다. 축제의 달 10월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하는 산사의 낭만 가득한 축제 프로그램이 불자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가치를 알리고 조선시대 당시 남한산성을 지킨 스님들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남한산성 내 유일한 현존 사찰인 장경사는 오는 14일 의순군 추모수륙제와 산사음악회를 열어 남한산성과 불교문화의 계승과 복원을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토종꽃인 구절초와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도 마련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산 영평사는 제19회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축제를 이어갑니다. 영평사는 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구절초로 직접 만든 국수를 무료로 보시하고 구절초 차 무료 시음, 연꽃 등 만들기, 구절초 비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광주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까지 오시고요. 예.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그 산사에서는 그런 축제로서는 예. 가장 좋게 평가받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스님. 구연하면은 예. 구절초 꽃이 하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 꽃을 보는 이들이 예. 마음이 맑아진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예. 전국의 산사에서는 힐링과 음악의 향연, 가을 산사음악회가 한창입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산사음악회로 꼽히는 경북 봉화 청량사의 산사음악회는 오는 20일 저녁 7시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는 라이브 무대의 달인으로 꼽히는 가수 김경호와 파워풀한 보컬의 대명사인 가수 박미경, 원조 국민오빠로 불리는 가수 박남정이 출연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대표적인 나눔 실천 도량 7장사의 문화축제 한마당, 나소향 문화예술대축제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3일에는 고려 초기 국사이자 7장사의 중창조인 해소국사와 임목 왕후를 기리는 추모 달해제가 봉행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기도 성남의 천년고찰 봉국사는 오는 13일 경내 일원에서 효사랑 문화제를 열고 봉국사 문화제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와 컬러링북 체험, 산사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펼쳐지는 산사의 가을축제가 고단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죠. 오늘은 그 29번째 순서로 젊은 불자 가수로서 우리 사회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걸그룹 써니힐의 금비라 씨를 류기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화제의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메인 테마송 두근두근으로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걸그룹 써니힐. 그러나 이러한 관심도 잠시뿐. 이후 발표한 앨범들이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써니힐의 멤버 금비라 씨는 연예계 데뷔 이후 처음으로 기나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크게 굴곡이 한번 왔던 게 이제 써니힐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된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 사정도 그때 갑자기 이렇게 안 좋게 되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게 1년만 딱 벌어졌으면 제가 또 잘 극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막 3년이 되고 4년째가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한창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금비라 씨는 이모의 권유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기만 한 불교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평생의 은인이자 스승인 보현 스님을 만나면서 금비라 씨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80년대 인기 가수 출신인 보현 스님 곁에서 같이 수행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생각해보면 저는 할 말 다 하고 살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고. 근데 스님께서 그런 성격 때문에 네가 잘 막판에 잘 안 됐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주시려고 무조건 어떤 상황이라도 금비라야 넌 내라고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잘 살 수 있다고 앞으로.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금비라 씨의 활동명인 금비라도 보현 스님이 직접 지어준 법명으로 앞으로 훌륭하게 빛나는 가수가 돼 대중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명 바로 일주일 뒤에 법명 내려주셨는데 금비라, 그러니까 빛나게 좀 살으라고 앞으로는. 너 여태까지 이 빛을 감추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딱 멋지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금비라라고 진짜 아끼시던 법명이었는데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금비라 씨는 현재 불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가수로서 재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사음악회를 통해 불자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금비라 씨가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보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금비라 씨가 속한 그룹 써니힐은 현재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통해서 배운 게 그 회양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거를 저만이 하면은 이거는 그것 또한 수행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 제 복을 다 나눠드려가지고 진짜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금비라 씨는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정신적 위로가 필요하거나 방황하는 이들에게 불교를 적극 권했습니다. 삶의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불교만한 게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있잖아, 절이. 그 산만 올라가도 절만 찾아가도 약간 딱 힐링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스님들께서 너무 맑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냥 눈만 마주쳐도 그 기운 받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제 마음이 갑자기 맑아져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불교를 접하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불자 가수 금비라 씨.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언젠가는 대중에게 고스란히 회양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태종 보광사가 지역 포교를 더욱 활성화할 신축 법당에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천태종 보광사는 지난 3일 법당 신축 현장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냥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불사 중의 불사는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고 공덕 중의 공덕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는 것이라며 불사의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장호 스님은 23년 전에 창립된 보광사가 법당 불사를 성공적으로 회양해 지역의 천태법음을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광사 신축법당은 1,500여 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19년 낙성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승가교육기관인 경북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이 제47차 총동문회를 열고 청정 승가 회복을 위한 명상 순례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문회 신임회장 동진 스님을 비롯한 회장단은 동문 스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만간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자랑스러운 운문 인상 시상과 31명의 승가대학 대학원 스님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졸업생 스님들이 직접 개발하고 만든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바자회가 마련돼 동문 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문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신임 동문회장 동진 스님 등 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엄종찰 화엄사의 근현대 중창주인 도광대선사, 도천대종사의 합동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2일 경내 각황전에서 리산당 도광대선사 원적 34주기, 도천당 도천대종사 원적 7주기를 맞아 두 스님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추모제는 화엄문도회 문장 명선 스님을 비롯해 주지 덕문 스님, 도광, 도천, 문도회 스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정과 행장 소개, 헌양과 헌다, 문도 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도회 대표 명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주문의 두 기둥처럼 문도를 든든히 떠받쳐 주셨던 두 분을 기억한다며 그 철저한 수행 정신을 후학들이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엄사는 두 스님의 유품을 한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이달 말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심재철 의원 폭로와 유은혜 장관 임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도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정책감사의 모습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준 기자입니다. 그제 끝난 사흘 일정의 국회 대정부 질문은 대안 없는 비판이 난무한 그야말로 정쟁의 장이었습니다. 통상 야당의 수세적인 정부 여당이 방어를 넘어 역공에 적극 나서면서 대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북 퍼주기 공세에 퍼오기 사업이라며 맞받았고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고 북한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이쪽 대표들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 여론이 높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제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까? 소득이 올라간, 말하자면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논란은 막무가내식 폭로전으로 변질됐고 의정활동 하시면 쓰신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공개하세요. 마찬가지로 공개하십시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논란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대표되는 본회의장 추태를 재현했습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9일간의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국감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전국의 파행 조짐도 엿보입니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여야 모두 정책이 아닌 정략 차원으로 국감에 임할 분위기여서 이번에도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국감 분위기가 대형 정치 이슈에 매몰될 분위기로 흐르면서 인기몰이와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치게 집착해 국감 시즌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상시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상시 감사 체제로 바꿔서 국회의원들이 열공하면서 차분하게 정책 국감을 하는,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을 하는 장이 되도록 법 개정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국감 시즌이라는 말이, 시즌이 뭡니까? 한때 하고 많으면 그만이잖아요. 시즌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니까 국감 시즌이라는 말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임시국회가 끊이지 않고 소집되는 등 지금도 거의 1년 내내 국회가 문을 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시 국감은 소모적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실효에 영합하는 반짝 이슈보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 대안에 집중하는 의원들에게 시민단체나 언론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것도 정책 국감을 실현하는 중요한 대목이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 출판 문화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과 올해의 불서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됩니다. 공모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 관련 도서로 불교를 주제 또는 소재로 한 모든 분야의 저서와 역서를 포함합니다. 대상과 우수상은 올해의 불서 10권 중에서 선정하며 이외에 우수 번역 도서 1종을 특별상으로 수상합니다. 공모 기간은 8일 저녁 6시까지로 기본 서지 정보와 개요 일부 등 제출 서류와 신청 도서는 서울 성북구 서소문동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포교사회 산하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리랑카와 네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해 이국 땅에서 겪은 일들을 한국어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미얀마 근로자 윈토소 씨를 추모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만든 부처님 일대기인 석보상절이 간행된 지 570년 만에 불교적 의미가 더해진 주회본이 완간됐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석보상절 주회본 완간의 의의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어학계에서는 그동안 한글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석보상절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불교계가 주도한 주회본은 학제간 연구 속에 불교적 의미가 더해져 그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